안녕하세요, 으띠입니다. 조금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그동안 소식이 뜸했던 이유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살짝 알려드리러 왔어요. 물론 갑자기 고마웠습니다, 안녕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 잠깐 쉬다가 왔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하는 내용이니까 감자님들 너무 걱정하지 않고 보셔도 괜찮아요. 아이들 근황이 궁금하실 테니까 영상은 이렇게 띄워둘게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되지?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구조활동을 해왔어요. 대학생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길고양이 구조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프고 힘든 고양이를 많이 구조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중에 취업하고 독립하면 무조건 가장 불쌍한 고양이를 입양해야지 라는 생각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둘 품다 보니 지금은 장애를 가진 앙팡이, 정색이, 애동이, 그리고 유기된 고양이 후추랑 함께 살고 있어요. 물론 진짜 아프고 입양 안 가는 애들만 입양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랑 살다 세상을 떠난 고양이들 좀 있기도 해요. 저는 아이들과의 추억을 많이 기록하고 장애묘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없애고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애동이 입양 사건. 애동이를 임시보호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던 구조활동가에게 입양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후원금 횡령 사기꾼의 애니멀 호더였어요. 저는 애동이를 다시 빼내기 위해서 전 입양자와 계속 친분을 유지하면서 설득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사기죄로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봉사자들이 저와 전 입양자가 한패라던가 자기들 무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전 입양자 편에 서서 너 그러다 으띠한테 애동이 뺏긴다면서 회방을 놓기도 하고 장애물을 돈벌이로 쓴다면서 이렇게 뒤에서 웅성거리기도 했어요. 저는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오로지 저는 애동이만 건강하게 빼오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애동이 빼오는 데에만 집중했었어요. 봉사자, 구조자분들이 편을 나눠서 싸우는데 끼기도 싫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애동이가 무사히 돌아오니까 저를 뒤에서 욕하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은 척 댓글도 달고 막 애동이 귀엽다면서 친근한 척도 하더라고요. 저도 다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이때부터 남의 구조활동에 절대 끼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색이가 잠깐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정색이 다리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이게 악성이면은 평생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에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몇 주를 밤새 걱정하기도 했어요. 다행히도 결과는 악성 종양이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다리가 괴사된 고양이를 구조하게 됩니다. 밤늦게 감자님의 제보로 다리가 괴사된 아기 고양이 볼새를 인계받아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어려서 절단 수술이 불가한 상태였고요. 일주일 내내 바닥에 자면서 아이 다리를 드레싱하고 분유 먹이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폐혈증으로 숨을 못 쉬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응급실까지 가서 CPR도 했지만 결국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저는 가장 좋은 장례식장에서 가장 비싼 장례를 치워줬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았고 짧게 살다간 돌쇠가 너무 아쉬워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제보로 길거리에서 어린 고양이를 구조하게 됩니다. 어린 카우스 고양이가 새끼가 새끼를 임신하고 있더라고요. 혈변을 죽죽 보는 아기 고양이가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형태도 안 보이는 태아를 살려야 된다며 중성화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동물병원 3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태아 검사를 하고 아직 태아가 심장이 뛰지 않는 결과를 받고 나서야 겨우 어미 고양이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이때 상황은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되었었는데 감자님들이 후원으로 도움을 주셔서 우리 키키가 치료받고 좋은 곳에 입양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입양 간 지 얼마 안 돼서 현재 복막염 의심 상태라고 합니다. 수치검사는 현재 징해용이지만 저도 복막염으로 고양이 여러 마리를 보낸 입장으로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집 앞에서 밥 주던 도리를 입양 보내고 잃어버리는 최악의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집 앞에서 밥 주던 고양이 도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 영상은 내려간 상태입니다.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입양자에게 속아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전 입양자는 문을 열어두었었고 도리가 집을 나간 지 2주가 지나서야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단지도 붙이지 않았다고 해요. 탐정도 부르지 않았고요. 당시 폭우주의보여서 매일매일 비가 오던 상태였어요. 저는 이제 감자님들에게 라이브 방송으로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감자님들의 도움으로 전단지가 사방에 다 퍼지고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들이 모여서 직접 수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탐정까지 불러서 도리를 찾게 되었고 기차 막차를 타고 저기 먼 타 지역까지 내려가서 전 입양자에게서 도리를 빼앗았어요. 현재 도리는 새 입양처를 찾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입양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탐정비와 그리고 당시 구조를 도와주셨던 분들의 병원비 100여만 원까지 제가 지불을 하게 되었고 탐정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전 입양자 협박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사를 오자마자 한숨 돌리나 싶더니 며칠째 하수구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보니 아기 고양이가 하수구에 빠져있더라고요. 당시에 코로나가 막 터질 때라 다산 콜센터 영업도 하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불러서 새벽에 하수구 뚜껑을 열고 고양이를 어미에게 돌려보냈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고양이들 구조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와서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애동이 병원에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애동이 후즈마비를 치료할 수 있다던 동물병원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죠.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내고 애동이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물론 걷지도 못했고요. 알고 보니 해당 병원엔 수십 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고 악화된 아이들도, 치료받다 죽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직원 임금체불의 위생 상태도 나빴고요. 이걸 그냥 넘기기엔 알수록 너무 괘씸한 병원이라 제가 총대를 메고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께 연락을 드려서 위로를 하고 또 협조를 요청드리고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면서 저도 지칠 대로 지쳐갔어요. 그리고 악플. 유기동물 채널들이 하나둘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면서 그 화살이 저에게도 날아왔어요. 치료하다 세상을 떠난 아이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네가 여행 갈 돈으로 치료를 더 했으면 안 죽었어 라는 식의 댓글이 지속적으로 달렸고요. 외모 비하와 인신공격은 기본이었어요. 제가 여행이나 많이 갔으면 억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즈마비 판도라가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뻐해주신 후즈마비 판도라가 세상을 얼마 전에 떠났어요. 애니멀 호더였던 전 입양자가 데리고 있던 아이였는데 그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신발장 속에 있던 아이가 봉사자에 의해 구조됐어요. 애동이와 옛날에 함께 살던 아이라 외면할 수 없었고 당장 갈 곳이 없으면 저희 집에 맡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도라는 우리 집에 오게 되었고 후즈마비 고양이 입양 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알기에 많이 신경 써서 도라의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실제로 입양 신청은 오지 않았고요. 임시보호 신청만 왔었는데 그 중에서 입양을 전제로 장기 임시보호가 가능하다던 구독자 윤홍팬님 댁으로 도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임시보호 신청서는 구조자와 함께 읽었고 함께 검토를 했고 구조자의 의견에 따라 윤홍팬님에게 믿고 보낸 거였어요. 하지만 얼마 전 갑자기 도라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윤홍팬님은 잠적했습니다. 저도 구조자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처음 연락을 받고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당시에 저도 완전 번아웃 상태였고 저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다들 집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서 댓글만 쓰면서 저에겐 뭔가 바라더라고요. 저는 그냥 임시보호를 하고 입양 홍보를 도와준 사람일 뿐인데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이가 이미 떠난 건 슬프지만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사실상 고양이 일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당장 인천에 가서 윤홍패 집 앞에 앉아있을 순 없잖아요. 저도 직장도 다니고 야근하면서 고양이들 먹여 살려야 하는 평범한 사람인데 저도 제 몸과 멘탈을 가누질 못하는데 인스타에 장문글 쓰고 카드뉴스 올리면서 공론화하고 또 진상을 밝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좀 하길 바라면서 아닌 척, 착한 척 댓글을 달았습니다. 도라 입양 홍보할 때 도움 준 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가 그때 입양할걸 가볍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되게 환멸이 났어요. 게다가 구조자와 확인하고 직접 인천까지 가서 라이브 방송 생중계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임시보호를 보냈었는데 제가 도라를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는다, 애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다, 제대로 알고 보낸 거냐? 윤홍패랑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왜 책임지고 진상을 밝히지 않느냐며 저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요. 제가 얼마나 더 슬퍼하고 얼마나 더 표현을 해야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닌 건지 좀 알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다 죽어가는 불쌍한 고양이 사진과 함께 수십 개의 구조 요청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 몸과 멘탈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모른 채 구조하고 입양만 보내고 있으니 가장 믿었던 지인이 저를 한심하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 작작 좀 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뒤돌아보니까 제 삶에는 제가 아닌 고양이만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 생일이면은 저보다 고양이 선물을 더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 비율을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지 몇 개월간 고민도 많이 하다가 일단 움직이자 싶어서 등산도 하고 서핑도 하고 운동도 하고 캠핑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푹 쉬면서 놀러다니면서 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전 이제야 보통 직장을 다니는 20대처럼 고양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예전에 저와 다르다며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 내가 알던 으띠가 아니다. 외모까지 언급을 하면서 저에 대한 잣대가 한 번 또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제 몸과 정신이 행복해야 그리고 건강해야 아이들과도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매번 속고 당하다 보니까 스스로 단단해지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아픈 고양이를 케어하는 으띠가 아니라 아픈 고양이와 함께 사는 행복한 으띠가 되고 싶어요. 물론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감자님들도 갑작스럽고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변화하고 성장하는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고도 욕먹는 고양이 구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앙우정동에게 집중하고 저에게 더 집중하면서 더 행복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쉬는 동안에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감자님들 적어주신 댓글들이랑 보내주신 메시지 다 보고 있어요.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진짜 사랑해요. 이제 이렇게 긴 이야기 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제가 또 금방 찾아오도록 할게요. 진짜 기다려주셔서 모두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